어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 선언했죠. 4대강 사업 관련 감사가 그동안 3번 있었습니다. 3번. 두 번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를 하겠다. 이거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발표를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 영양평가 등을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 여기에 이제 공사 발주 입찰에 관한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죠. 그동안도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이 드러나면 이명박 대통령에까지 수사의 화살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냥 말은 안 해도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측근들을 겨냥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죠. 감사를 3번씩이나 받았는데 또 하냐. 이 4대강 때문에 지금 가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박해하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합니다만은 이 걷어둔 겨눈 칼을 그냥 걷어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쯤 몇 가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자신이 집권할 때 친북 좌파를 방치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후회를 하겠죠.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같이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할 때 친북 좌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일이 광우병 파동이죠. 그때 MBC를 이제 좌파들이 잡고 있었을 텐데 MBC를 이용해서 광우병 거짓 보도를 완전히 100% 거짓말이죠. 거짓 보도를 해서 온 국민을 선동질을 했고 거기에 또 종북 좌파들이 거기 개입을 해서 막 그냥 선동을 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 위기까지 몰렸죠. 하야 위기까지. 완전히 반미감정이 그냥 고조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진정됐죠.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좌파 언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좌파 단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종북 좌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종북 좌파들을 척결하는 일을 하고, 좌파 언론들이 거짓 보도하는 것을 엄히 철대를 내렸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거죠. 근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4대강 하는 데만 집중했죠. 4대강은 성공했으나 결국은 정치적으로 큰 실패를 하게 되었고 큰 화근을 키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때 그냥 놔둔 좌파들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좌파 정권, 노골적인 친북 좌파 정권, 주사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안길 정도로 노골적인 친북 좌파 정권을 갖다 세워놨으니 그 좌파 정권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이 후회스럽겠습니까? 하나는 지금 버스 지나갔죠.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후회할 만한 일은 자기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 핵심 부류는 비박이 있습니다. 비박 중에서 한 핵심 그룹이 친이계죠. 친이계. 그 친이계 아닌 비박, 친이계 비박. 이 두 부류가 합쳐져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거든요.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도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탄핵이 안 됐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그룹, 이명박 대통령 영향 아래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여기에 가담이 안 돼도 탄핵 안 됐죠. 3분의 2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친북 좌파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교조 불법화시키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죠. 좌파들 막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좌파들의 총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최순실 사태였죠. 그때 이제 이게 좌파들이 우파의 수장인 박 대통령을 괴멸시키고 파멸시키고 그러면 결국 우파가 파멸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은 이제 박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측근들 보고 탄핵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탄핵을 안 당하게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거기에 가담하고 바른정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뉴시스의 2017년 1월 30일자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유승민 캠프 친이계 대거 포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씨가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친이계가 대거 포진한 것이 다 드러났죠.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0일 친이계를 주축으로 하는 선거 캠프 윤곽을 발표하는 등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고 또 그 밀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왜 유승민을 이렇게 밀어줬을까? 그것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타격을 입었고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 저 정도 타격을 입었으면 새누리당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보수 우파들은 다 마음이 돌아섰고 이제 유승민 김무성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수 우파들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산에 넣은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죠. 반 총장을 영입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정당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대권을 혹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원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유승민 바른정당을 밀었습니다. 그 바른정당 이제 막 만들려고 할 때 새누리당 탈당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너무너무 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너무 섭섭했다고 그럴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탈당하고 자기 사람들을 대거 거기 바른정당을 돕도록 밀어줬습니다. 거기 바른정당 사무실에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구만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반기문 총장 귀국 전에 논평한 것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귀국을 앞두고 수구 진영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반 총장은 아닌 척하지만 실상 새누리당과 친이계가 옹립하는 변장한 새누리 후보라는 본색은 명백하다. 이제 야당이니까 이렇게 분석하지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이 이렇게 분석하죠. 새누리당과 친이계가 옹립하는 사람이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이고, 지금 친이계가 떨어져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반기문 총장을 영입해서 한번 대권을 잡으려고 했죠. 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형이죠. 이재선 씨가 태극기 집회 참석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디어 팬의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이 반박에 서고,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박이죠. 이명박이 반박에 서고 미소재단을 만드는데 2조 이상의 돈을 거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둔 800억 원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재단 만드는데 2조 원 이상의 돈을 기업으로부터 걷어가지고 미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소재단도 경제를 위한다 이렇게 명목으로 만들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대통령도 미르 K스포츠 재단이 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거 돈을 거둔 8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조 원 거둔 사람은 멀쩡하고 800억 원 거둔 사람은 잡혀 들어가서 대통령이 잃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명박은 3표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표, 새누리당 1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용된다면, 박근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된다면 이명박이 반박에 선 결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선 씨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명박 표가 거기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 임명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3명이나 있다고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결과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후에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건드리지 않고 놔둔 것에 감사를 하고 그 정도로 이제 만족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가만 놔뒀어야 되고 또 탄핵을 당할 때 탄핵 당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좌파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탄핵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도의적으로나 또는 전략적으로나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할 말이 있겠죠. 4.13 공천 때 친이계 내 측근들 대거 공천을 탈락시키고 그래서 내가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내 측근들을 다 동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거죠. 그건 소아병적이라고 할까요? 작은 욕심을 낸 것이죠. 작은데 집착하다가 큰 걸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지위가 이제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위기에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칼을 빼들었는데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겠습니까? 온갖 비리를 다 이제 조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오판을 한 것이고 과욕을 부린 것이죠. 과욕을 부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다. 측근들 보고 탄핵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가 괴멸당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죽 써서 개 좋은 꼴 하는 거 아니냐.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만 했어도. 저 반박들은, 저 김무성, 유승민은 너무나 감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천 확산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가담하지 말아라.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결되잖아요. 부결. 그러면은 지금 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한 거, 조작방송한 거 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해서 밝혔을 것이고, 최순실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단죄한 거 다 밝혔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힘을 내서 좌파들을 더 척결하게 했을 거고, 그럼 이제 이명박도 살고 박근혜도 살고 우파도 살고 다 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작은 욕심 부리고 오판을 해서 그냥 반기문을 이용해가지고 내 세력을 다시 한번 키워가지고 해보겠다. 그 오판,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파도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망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망하고 다 망하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생기고 죄가 성장을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도 우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저의 심정으로는 제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면서 이권을 챙기지 않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권을 챙겼다. 뭐 자기가 2천억 재산을 다 헌납했는데 뒤로 이권을 챙겼다. 그러면요 보수는 완전히 죽되는 겁니다. 보수는 더 죽는 거죠. 이제 겨우 살아나는 이 보수, 홍준표라고 하는 이 뛰어난 사람이 발견되고 등장하는 바람에 겨우 보수가 살아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한번 보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또 한번 큰 보수파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좀 안 받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허경영 씨 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씨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정권들이 해먹은 것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저 지경에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보다는 이전 정권이 잘못한 것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전 정권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치다꺼리 하다가 저 꼴을 당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망하고 보수파도 망하게 하는 이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날 듯합니다. 참 우리 보수 우파로서는 불행이 아닐 수가 없고 부디 다시 한번 후원하죠. 부디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받아 먹지 않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